반갑습니다. 먹고 싶도서 오늘은 제 7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7장은 이제 임운일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가롭다. 마음을 경계 따라 놓아보되 그 경계를 이겨내어 한결 자유로워진 경치. 이 문은 이제 맡기다, 맡길 맡기다. 이거는 운전하다, 운전할 운. 그래서 운전하는 대로 그냥 맡겨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운전되는 대로 가는 길대로 그냥 맡겨서 뭐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지는 대로 가고 하는 것이 이제 이문이게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 그렇게 임의로 운전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운전해도 법에 하나도 어긋나고 그러지 않다. 우리가 이제 먹으셨던 처음에는 이제 새카만 소일 때는 내가 가는 것하고 반대로 목동하고 소가 반대로 있으니까 목동을 쫓아가려면 내가 자꾸 돌이켜야 되죠. 이쪽으로 돌이키고 저렇게 돌이키고 그 목동이 하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 방향을 자꾸 틀어야 되는데, 이제 7장에 와서 공부할 때는 임의로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로 운전해도 법에 걸림이 없어요. 목동이 가르침에 걸림이 없고 채찍을 받지 않고도 갈 수 있고 채찍으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지 않아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대로 운전하는데 그것이 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얀 소가 됐어요. 다 여기 보시면 하얀 소가 됐어요. 목동도 우리 양심이라고 한다면 양심, 진리라면 진리인데 진리적으로 내가 하얀 소가 돼가지고 완전 회복이 돼서 양심이나 법이나 스승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 같아, 하얗게. 그래서 아까 이제 노래 부른 것도 이제 없고 채찍도 없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꼭 살피고 관심 갖고 쳐다보고 이런 일은 없고 그냥 나는 나대로 가고 목동은 목동대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해도 법에 걸림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마음을 경계 따라 놓아보되 경계를 이겨내서 한결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경계다. 우리가 성리연마 공부하실 때 나중에 마지막에 만법기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공부할 마지막에 보림 공부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공부하는 것이 이문의 단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공부한 것을 그대로 보림해서 그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공부인데, 경계를 이겨내 가지고 한결같이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한가롭다. 첫째 한가로워. 그래서 서로 눈치 볼 게 없어요. 법에 대종할 것도 없고 살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 뜻을 받들고 스승님의 뜻을 받을 때는 스승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하고 달라. 그리고 부모님이 말한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부모님 말이 틀릴 것 같아. 그래도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걸 부모님 뜻대로 스승님 뜻대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돌리고 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는데, 이 문은 내가 뜻하는 것하고 스승님 뜻이 같은 거예요. 진리가 원하는 것하고 같고. 그래서 경계에 마음을 놓아도 하나도 막힘이 걸리고 막힌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이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식 법강 항마이라고 아까 6번의 무에는 예비 정식 법강 항마이인데 여기는 정식 법강 항마이라고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유한 춘파 석조 중에
다면방초 녹용룡이라. 기손 가름 수시 과하니 석상 산동 수정롱이라. 유한 춘파 석조 중에 다면방초 녹용룡이라. 기손 가름 수시 과하니 석상 산동 수정롱이라. 유한 춘파 석조 중에 버드나무 요자, 버드나무. 이걸 해안가 할 때, 바닷가 할 때, 물가지, 물가한, 물가 아니고 봄춘자, 물결 파자. 그 다음에 저녁 석자, 저녁. 여기는 비출 조자, 비추다. 가운데. 이제 그 버드나무 가지가 있는 물가. 이게 옛날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에 도시에서 이렇게 세면으로 발라진 그런 데가 아니고 옛날 물가 흐르는 데 보면 물가에는 반드시 버드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버드나무가 굉장히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는 물가,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가에가 버드나무가 서 있는 거죠. 봄 물결. 봄이라는 거는 이제 따뜻한 겨울이 지나고 겨울에 봄이 따뜻한 만물이 소생하고 그런 때죠. 그래서 이 7장의 이무는 항마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새로 생기있고 그 편안하고 따뜻하고 온기 있고 이렇게 막 그 항마 상전급에서는 막 다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내가 지지 않아야 되고 법을 살려야 되고 법에 지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을 많이 졸이고 조이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제 항마가 되면 예항을 지나고 정항이 되면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겨야 되고 막 그런 마음에서 한가롭게 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모든 풍경이 자유롭고 물이 흐르고 한쪽 물가에서 버드나무가 쭉 늘어져 있고 얼마나 편안하고 그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봄 물결은 만물이 화생하고 생기 있게 살아나는 기운, 살아나는 기운. 근데 그 중에서도 저녁 석양에 빛이 이렇게 석양빛이 비추고 있는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유한 버드나무 물가에 봄 물결 석조 중에 굉장히 그 편안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죠. 저녁 아침에는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 석양은 오늘 하루 지났잖아. 하루가 모든 걸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에 쉬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석양인데 그 어렸을 때는 해 뜨는 것이 좋은데 나이 먹어서는 그 석양빛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고 석양빛이 따로 그 편안한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해는 생기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석양은 오늘 하루를 쉬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지 고향 생각도 나고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숙사에 생활할 때 총부에 살 때 저녁 식사를 하고 성대에 성탑을 참배하고 뒤로 가면 석양이에요. 거기 가면. 그래서 기찻길에 기차가 지나가고 그 성대 뒤에 가서 그 기찻길 옆을 지나가는 걸 차를 보면서 앉아 있으면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고향 생각도 나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처음에 출가하는 마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자기를 한번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잘해야 됐던 생각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석양에 저녁 식사를 하고 성탑 참배를 다 가고 뒤에 가서 앉아 있으면 과거를 회상하고 출가할 때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희열심을 내서 공부했던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자기를 점검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봄이라는 건 여기가 이제 정식 출가인데 이 법이 육근이 법도에 딱 맞는 거야. 육근이 우리 안위설신 육근이 법도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맞는 법도 중에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봄에 이렇게 이제 새싹이 싹이 트는데 타오르는데 제가 이제 봄에 싹이 틀 때 보면 완전히 그 봄이 다 돼서 트는 게 아니라 겨울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렇게 싹이 나오잖아요. 밤에는 춥고 그러는데 그 돌틈이나 그 바다 흙 속에서 이렇게 싹이 터서 이렇게 떡잎이 하나 두 개가 올라올 때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보면 이렇게 싹이 연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연약한 싹이 그 씨앗에서 탁 터가지고 올라올 때 이 흙이나 돌이 옆에 있으면 돌도 좀 빗겨야 되고 흙을 그 겨울에 춥고 그런 흙을 이렇게 털고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연약한 싹이 막 틀 때 굉장히 연약한 싹이 저렇게 추운 흙을 덮여 있는 흙을 어떻게 물리치고 올라올까? 자기를 안 다치고 이렇게 올라오나? 또 옆에 돌이 있으면 돌을 또 빗겨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줄기가 이렇게 약간 구별해 가면서 빗겨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지? 그렇게 생각을 잘 가끔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것이 올라오지? 그랬더니 제가 그 생각을 오래 했어요. 사실은 놓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연약한 싹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약한 싹은 우주의 대기를 통해서 대기가 미는 힘으로 지가 올라오지. 싹 자체, 떡잎 자체가 이 흙을 미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 연약한 처음에 싹이 다 올라올 때 연약한 파란색이 아직 덜 된 미색 그런 색으로 떡잎 두 개가 이렇게 탁 올라올 때는 아주 연약한데 그것이 어떻게 추운 흙을 아침 저녁으로 추운 흙을 저렇게 밀고 올라오나. 그런데 그 이파리 연약한 잎이 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주의 대기가 봄 기운을 통해서 그 씨앗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서 그 줄기를 통해 밀어서 그 힘으로 이 잎이 올라오지 잎의 힘으로는 그 흙을 뚫고 올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주의 대기의 봄 기운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는 동남풍의 큰 화기로운 봄 기운을 통해서 자가 진리의 힘을 받아서 올라오지 지 잎이 올라오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춘파는 봄물결이라는 건 만물을 살리는 힘이고 또 우리가 내 마음도 내가 혼자 그 스승님 법 받들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되는 것 같아도 그 힘을 받는 것은 진리의 힘과 대종사님 법과 우주의 기운의 힘과 내 마음에 갈마 있는 진리 하나의 자리에 있는 힘이 이렇게 합해서 바른 법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하고 바른 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경계를 아까 삼독심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이렇게 밀려서 생기는 거지 착한 마음 하나 바른 생각 하나 이론적으로 배운 그것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 이문은 진리의 힘과 진리의 기운으로 아까 나뭇잎 그 씨앗이 하나가 작은 잎을 통해서 그 땅을 밀고 올라오듯이 우리가 삼독심이라는 어려운 경계 역경, 난경, 순경 역경, 난경, 순경도 경계라고 그러셨잖아요. 역경보다 순경이 더 무섭다고 그러셨어요. 재생명리의 좋은 환경을 넘어서는 힘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승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힘도 있지만 그런 힘은 내가 많은 경계 통해서 아까 법 백전백승하니까 또 넘어졌다 이랬다 했던 그런 힘으로 합해서 봄물결 진리의 힘이 나를 살려내는 성인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힘이지
내가 좋은 마음을 내고 착한 마음을 내고 그 실행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갖고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정신수양이라는 내 마음이 근본 자리가 우주와 한나라 연결되는 부분이 몇 분의 1이라도 좀 그 마주쳤던 힘이 거기에 쌓여 있을 때 그 힘으로 밀고 올라오는 거지,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가지고 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아는 것으로는 못 올라오고, 제가 그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사리연구에서 아는 힘은 진리를 그 우주와 합일되는 내 본성과 합일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모았던 힘이 뭉쳐서 그 힘을 뚫고 나오는 아는 것하고 연결돼서 그 실행이 되고 아는 것이 밝아진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물결은 내 마음의 근본적인 그 잘 몰랐던 삼독심에 막혀있던, 또 개인적인 욕심에 막혀있던, 업력에 막혀있던 그런 것들을 뚫고 진리의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동력이라는 진리의 힘이 또는 무의와 우리 천도법문에 보면 무의와 자동적으로라는 무의와 자기의 힘, 자기가 움직이는 힘. 이게 아까 여기 지금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이 무의와 지가 싹이 내가 트고 싶다고 트는 게 아니라 내가 싹이 씨앗이 땅에 묻혔는데 습기와 온도와 여러 가지 양분과 땅의 보호 속에서 있다가 그 삼합이 다 이루어질 때 싹이 터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라오는 건 자동이에요, 자동. 아까 습기와 온도와 땅 기운과 우주의 대기가 움직이는 힘이 합해져서 올라오는 건 자동이에요. 우리 마음도 내 마음이 나오는 건 자동인데 그렇게 나오게 된 동기와 기본 문제는 정신수양이라는 나의 욕심과 업력과 경계를 넘어서는 많은 것들을 넘어서는 힘, 그 힘이 우주하고 합일됐을 때 그 힘 같이 올라와서 춘파, 봄기운, 무의와 자동적, 무한동력의 힘을 얻어서 내가 역경난경을 넘어서고 공부하는 힘. 그래서 정식 항마의, 그래서 육근이 법도에 맞는 거예요. 육근이 법도에 맞는 거는 내가 맞지만, 그게 맞게 하는 기본적인 그 힘은 아까 많은 백전백승하는 힘과 또 경계를 넘어서는 많은 힘이 합해져서 내 육근이 골라진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백전백승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백전백승이고 생각하는 것도 10번, 수번, 100번, 1000번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배우는데 5만 번쯤 들어야 된대요. 그게 대체 어린아이가 커서 엄마, 아빠 하면서 몇 살이 돼야 엄마, 한 3살 되면 엄마 그러는가요? 4살 되면 엄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조속으로 부모가 하루 종일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많이 찾는 거예요. 이론상 서문도 하시고 이론의 진리도 해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5만 번쯤 찾고 할 때 그 힘이 모여서 그 힘으로 봄 물결, 진리의 물결, 나를 일으키는 물결을, 나를 무한동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물결을 만나서 내 마음이 육근이 그 법에 맞는 그런 것에 가는데, 아까 봄 물결의 석조니까 저녁 노을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많이 지내고 이 경계 지내고 나서 한번 내가 나를 생각해봐. 그것이 이제 다면방, 그렇게 해보니까 다면방초 노경의 다면의 이것이 맑을 땀이, 맑을 담, 담박할 담, 묽을 담, 옅을 밤, 옅다. 물이 진하지 않고 옅다, 담백하다. 사람의 성품이 담백하다, 성격이 담백하다, 맛이 참 담백하다 그러잖아요. 막 매웁거나 짜거나 쓰지 않고 맛이 참 편안하고 담백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담백하는 맑다, 옅다,
엷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은 연기연. 맑은 연기니까 연기가 진하지 않고 여기서는 실한 게 그렇게 아까 버드나무가 있는 물이 흐르는 물가에 해가 넘어가는 저녁 거기 봄의 아리랑이라는 우리가 많이 해요. 봄 아리랑이. 그렇게 타면 담백한 그 연기 실한 게 살짝 비껴 있는 그런 실한 게가 방촌이 꽃다울 방자의 방은 꽃다울 방. 그래서 우리가 방년 18세 그러면 꽃다운 나이를 할 때 방년 14일 18세입니다. 그래서 이 방은 꽃다울 방 아름답다. 꽃다울다. 그래서 방년 18세 때 이렇게 방자를 쓰시고 18세 그래. 그러니까 아마 18세 그때쯤 사람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20세 전후에 한 6, 70세 된 할머니들 항상 저보고 참 좋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좋다. 젊음 예쁘고 좋다. 그러셔서 저는 이쁘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왜 할머니가 나보고 이쁘다고 그러지? 그 할머니가 잘못 오시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면 젊은 나이가 그 17, 18세 저기 방년 17, 8세가 정말 아름답고 꽃답잖아요. 그것은 뭐 미인을 떠나서 젊음이 아름다움, 그런 꽃답게 아름답다는 뜻인데 그런 풀이야. 그렇게 풀이, 근데 풀을 녹자죠. 푸르다. 이건 풀초. 용은 여기 보면 녹용, 무성할 용. 무성하다. 무성하다는 거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있다. 그러면 실한 게 속에 아까 버드나무가 있고 물가에가 버드나무가 있고 해가 넘어가는 그 중에 봄에 있는 그 실한 게 봄 아지랑이가 살짝 끼어 있는데 거기에 풀이 아름다운 풀이 푸른색으로 무성하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풀초가 우리가 풀초 그러면 이제 곡식이 아니고 이제 버려야 될 풀로 생각하는데 여기 초가 풀인데 풀. 풀초자죠. 풀초자인데 우리가 꽃하고 풀하고 구별을 하는데 그 꽃하고 풀을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이런 법문이 있어요. 막장, 제, 거, 무, 비, 초. 막장, 제거, 무, 비, 초. 호, 시, 관례, 총, 시, 화. 볼시자. 화. 혹시 볼시자. 막장제거 무비초 그런 말씀은 장차 제거하려고 보니까 풀 아닌 것이 없어. 내가 버리려고 생각하면 풀 아닌 것이 없는데 좋게 보니까 호시 좋게 보려고 해보니까 모든 것이 총. 모두 총자. 이거 모든 꽃 아님이 없다 그래. 근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이렇게 버리려고 안 좋다고 버리려고 생각하면 다 버려야 되는데
예,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풀을 이제 좋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가하니까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교단이 있는데 아니 처음에는 제가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좋은 사람 매진을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 저런 좋은 점이 있고 또 이 일은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하니까 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제거하려고 보니까 풀이 아닌 것이 없는데 버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저 사람 이래서 버리고 저 사람 저래서 버리고 이 일은 이래서 버리고 그러는데 좋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꽃이더라. 이게 풀과 꽃은 차이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요. 여기서 방추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여기 출가의 이문이니까 임의대로 운전해서 정식 항마이가 된 사람들은 그러니 항마이의 마음은 모든 걸 다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도 다 좋게 보여요. 어떻게 해도 감싸주고 어떻게 해도 조금만 내가 용서해주면 다음에 잘 될 거야. 할머니들은 그런 말씀 한번 드리죠. 우리가 3살 때 대소변을 가려야 된다. 그럼 어머니는 4살, 5살 때 아이가 잘못하면 야가 나중에 커서라도 그 잘못할까 막 혼내고 회초리하고 꾸중하고. 근데 할머니는 오래 살고 보니까 5살 때 하면 실수하고 6살 실수해도 중년에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꼭 3살 때 완전 해야 애들이 꼭 100점짜리 인생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살 때, 5살 때 좀 실수해도 6살 실수해도 그것을 미흡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수를. 그러니까 풀이 아니야. 그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다 보는 것이 총시환. 그죠? 이 법문을 대산정국사님께서 해주시는데 이걸 많이 외웠어요. 사람이 미흡고 싫으면 내가 나쁘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이 없고 좋게 보면 좋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내가 나쁘게 보는 관점 때문에 저것이 나쁘구나. 내가 이것이 나쁘게 보는 생각을 뭐 때문에 했는가를 찾아서 좋게 보려고 공부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방초예요. 방초. 이게 다면 연한 안개, 실안개를 이렇게 끼워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사실. 확실하게 똑바로 그렇게 돼 이쁘지만 약간 그렇게 흐릿한 가운데서 꽃이 이쁘고 풀도 이쁘고 다 이쁘고. 그래서 이 푸른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무성하게 다. 이게 그 농사를 지으려니까 이 풀 나면 안 되고 저 풀 나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넣는 건 풀이 다 예쁘고 모든 것이 예뻐요. 우리 자연은 모두가 예쁜 거예요. 모두가 좋은 거예요. 옷이 관래 내가 좋게 보려고 하면 모든 것이 꽃이고 나쁘게 보려면 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문에서는 내가 꽃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근데 그것이 그냥 덮어서 힘을 써서 앞에처럼 채찍을 가려가지고 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봐야 돼. 법문이 어디가 있어. 어느 법문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인용해서 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할머니의 눈으로 보면 손자가 다 예뻐요. 근데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손자가 안 예뻐요. 우리가 상마이나 상장급의 눈으로 보면 법과 말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항마이 좀 익숙한 항마이는 저것도 저 단계를 지나면 좋은 관계가 온다. 좋은 날이 온다고 보아서 다 풀이 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룡은 녹용용자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녹용이에요. 가장 보약 중에 보약이 우리가 녹용인데 잡초 같은 풀도 결국은 다 용과 같이 멋지고 무성하게 되면 참 좋다. 참 좋게 본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려도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여.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귀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이 항마의 이문에 가서 됩니다. 그래서 육군이 내가 법도에 맞기 때문에 모든 걸 보아도 그것이 좋게 보이고 좋게 느껴지고 그것을 아까 법문에 의지해서 스승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대조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게 아까 그 할머니 마음처럼 선배의 마음이 되고 보니까 이제 모든 후배가 다 이쁘고 모든 사람이 이쁘고 이제 교화도 오래 하면 모든 교도가 다 좋고 예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세상 모든 것이 물이 마르면 마른 대로, 해안가가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버드나무가 한 그루도 좋고 두 그루, 세 그루 여러 가지 있는 것도 해서 봄물결을 타면 만유를 다 견디고 이은해서 새싹을 피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런 기운만 타면, 그런 기운에 접어들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딱 서면 떡잎 2개 갖고 나중에 큰 배추를, 큰 나무를, 큰 감나무를, 대추나무를 만들어서 가을에는 감도 열고 대추도 열고 김장할 수 있는 배추가 되듯이 그런 춘파, 봄의 그 싹이 트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문이 되면 시간만 지나면 그것이 나중에는 큰 용의 모습, 무성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물건으로,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다면은 그렇게 보면 내가 100% 출가의 여러가지 100% 크게 깨치지 못한 눈으로 보는 거죠. 약간 아직도 실한기가 남아있는 눈으로. 실한기가 남아있는 깨침이고 실한기가 남아있는 그 아르마리에서도 그것이 쫑긋쫑긋 예쁘게 보이네요. 이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40, 50년 공부를 하면 이제 큰 대각의 힘은 없어도 그런 힘은 교단에 대한 애정이나 동지에 대한 애정이나 후배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유한 춘파 석조 중인데 40년 공부를 하면 우주의 기운과 대종사님의 스승님의 법의 기운하고 나오고 상당한 부분은 연결해도 그 힘으로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밖의 경계가 좋다 나쁘다 자꾸 이렇게 시비 분별하고 희로애락 애호에 끌리고 그럴 때는 이 공부를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많이 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으로 자녀를 보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저는 이 사람 이러니까 내보내자고 그래도 한 번도 이 회상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산종 목사님께서도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뵈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쌈동을 해서 쉬면 그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조금 말을 하면 대산종은 항상 그러셨어요. 야, 그 사람이 그 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그 교단을 위해서 큰 일을 하나 했다. 또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상상 여지를 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지 그걸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모든 후배가 모든 교도가 모든 출가 교무 모두가 다 이렇게 방초 지금 약간 이것저것에 쌓여 있어서 약간 좀 부족한 듯 보여도 그것만 거치면 그 사람이 교단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큰 공부를 하는 도인도 되고 교단을 위해서 어떤 일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꼭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면은 100% 거치지 않은 어떤 그 조금 부족한 면, 또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것도 예쁜 꽃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결국 큰 결실을 맺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여기 장의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손 가름 수시과하니 석상 산동 수정롱이라. 기손 가름 수시과하니 석상 산동 수정롱이라. 현실로 있는데 아까는 전체를 근본적인 면에서 봤다고 하면 여기는 현실로 나와서 있는 것에 대한 그 항마의 심경인 것 같아요. 기손, 굶주릴기, 줄일기, 줄이다, 배고프다. 그다음에 먹을 손,
먹을 손, 먹다. 그 다음에 목마르다. 목마를 갈. 그 다음에 마실 마시다. 우리 음료수 할 때 이 음자 씁니다. 수익에 따를 수, 따르다. 떼시자. 떼, 그 다음에 지낼 과자 같은, 지낼 과. 이거는 지낼 과라는 의미도 있고, 허물, 잘못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내다는 말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은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갈증 나면 물 마시고, 때에 따라서 지내고 있어.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든 것이 무성한 아름다운 꽃인데 그 속에서 내가 배가 고프면 먹고 갈증이 나면 마시고 그때에 따라서 지낸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임지가 여러 군데 살아요. 저는 교육기관에도 있었고 총부 사무직에도 있었고 훈련기관에도 있었고 여러 기관을 교화기관도 있었고 사무실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배워야 될 것을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만 배워야 할 것. 제가 이제 훈련원에 조금 한 5년을 살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랬어요. 어리기도 했고. 근데 그때 거기서 배우는 것은 내가 훈련기관에서 여기 있는 기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배우자. 여기에 있으면서 밖에 교화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든지, 딴 사물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야. 이게 배고프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갈증이 나면 물 마시는 것이지, 갈증이 나는데 밥을 먹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배가 고픈데 물만 마셔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훈련을 살면서 교화하고 싶다. 그건 안 맞아요. 훈련을 살 때는 제가 그래서 여기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해서 훈련 기획,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무님들하고 함께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 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함께 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이 기능을 어떻게 해야 훈련을 잘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다른 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교화하는 동지들에 대한 부러움도 없어지고 다른 데 가서 내가 삶을 다르게 다룰 텐데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도 짜보고 어떻게 해보고 많은 교무님들하고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이 숙소를 정리할 때 어떻게 잘 해드려야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5년을 살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힘들고 프로그램 잘못 짰다고 혼도 많이 나요. 잘못 짰다. 뭐 이렇게 짜지, 저런 건 저렇게 짜고 고정을 많이 듣는데 그 속에서 제가 이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나가니까 거기 나오니까 다른 이제 교구청에 살 때거나 미국에 사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훈련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훈련 기관에 못 들어오니까 미주 서부교 교군의 교무들하고 내가 어떻게 훈련? 거기서 이제 그게 맞게 프로그램을 짜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돼요. 굉장히 수월하게. 그래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또 거기에 맞게 기획도 하고 거기에 맞게 거기에 해외에 살고 있는 교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일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것이 헤쳐지더라. 그리고 제가 총무부에 이제 사업 성적을 올리는 그 사무를 봤는데 굉장히 지루해요. 왜냐하면 해마다 지금은 이제 각 교당에서 컴퓨터를 올리니까 총부서 안 올리는데 그때는 각 교당에서 수기로 다 총부를 보내면 저희들 그걸 가지고 장부를 만들어 그다 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친구들은 다 교학에서 저렇게 공부를 나는 이렇게 서류만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면 내가 이분들이 교당을 위해서 원복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 성적을 올리는 시 성적, 뭐 특별시당 또 임원으로 공부 성적 올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시를 올려서 고맙다. 3점, 5점 쓰면서 또 부회장, 회장 하셔서 있으셔서 고맙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이게 하나도 또 그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이때 이 교도님 얼굴은 모르지만 이 교도님 교당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문을 일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도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그런 걸까 또 그렇게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을 만나면 이렇게 오고 저런 길을 만나면 저렇게 오고 밭을 만나면 밭을 메고 논을 만나면 논을 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논에서는 밭 생각하고 밭에서 논에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손 가름 수시와 그렇게 해서 세월을 지내. 그걸 때를 지내. 내가 30대 초반에 5년을 훈련해서 그렇게 지내니까 그 뒤에 교구장 하면서 다른 훈련 기획하거나 지금도 제가 훈련 기관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도 하는데 적응도 좋고 이해도 좋고 많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워할 때도 배는 그렇게 지내는 게 좋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저거 생각하고 저기서 여기 생각하고 하면 이것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그때로 지내는 거예요. 그때그때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육군이 법도에 맞는 거지. 육군을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저 생각하고 저기서는 여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때그때 잘 맞게 되는 것이 이문 시대예요. 이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처해도 거기에서 그게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미국에 살 때 많이 힘들고 뭐 울기도 가끔 울고 했지만 이런 법문을 가지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다독이고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여기 살면서 한국 생각하고 교화 살면서 총부 생각하고 총부 살면서 교화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맞네. 교화기관에 가면 교화기관에 맞게 살으시고 도시교화를 하면 도시교화에 맞게 살고 시골에 맞게 하면 시골에 맞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문입니다. 네, 석상산동 수정로. 아까 이 이문에 보면 목동이 바위에 탁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석상, 돌 위에 돌석자잖아요. 돌 위에 산동, 목동에. 예, 이건 잠잘 수자죠. 잠잘 수. 잠자다. 이게 바르게 이건 짙을농이에요. 짙을농. 농후하다. 멋이 농후하다, 짙다. 그런 뜻인데. 돌 위에 있는 목동이 잠이 깊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이 무르녹네, 목동은 잠이 정이 무르녹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편안하게 자기를 잘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바위 위에서 편안한 수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마음을 본원에 딱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얘기죠. 잠잘 수 쉰다는 뜻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깊이 가르정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잠을 깊이 안 자면 어떻게 해요? 자꾸 깨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깊이 숙면을 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 없이 깊이 자기를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석상의 바위 위에서 배고프고 물 마시고 갈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다 지나고 한가하고 일이 없을 때는 깊이 본원에 들어가서 자기를 쉬게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과 정, 동할 때는 목마르고 배고픔 따르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또 자기 정한 마음으로 정할 때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깊은 순호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를 감싸는 거예요. 자기를 쉬게 하는 거예요. 쉰다는 것이 본원의 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 동하는 것하고 정하는 건 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디로 가냐면 본래의 마음에 딱 개합해서 있는 것이. 그래서 본래 마음에 개합되어 있는 그 힘으로 그 힘이 많이 뭉치면 아까 목마르고 밥 먹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바르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정항의 육법, 육군이 법에 다 맞게 되려면 현재 받는 게 모든 것을 안분하고 받는다. 안분하고 받는 것은 그래서 재생분이 부족하면 아까 이 배고픔 먹듯이 내가 저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고 환경이 없는 사람. 환경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조건. 없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재주는 갖고 있는데 공부할 여건이 안 돼.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공부할 수 여건은 많은데 능력이 안 돼. 그럼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났어요? 그것을 내가 저것도 똑같아요. 능력은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수용하고 살아요. 근데 환경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다른 것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물 마시고 밥 먹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이제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야 되지. 능력이 없는데 환경 따라 갈 수도 없고 환경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데 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임의로 운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장이 이문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자기 현재 맞는 상황대로 잘 살펴 사는 방법이 이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